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, 집이 자산이 아닌 5가지 이유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이제 자산이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재테크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로버트 키요사키는요, 집이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상 말이 많아요. 이게 뭐 로버트 키요사키가 틀렸다, 뭐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것은 한국에 맞지 않다,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은데, 저도 뭐 일정 부분은 공감하고 또 일정 부분은 공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집이 자산이 아닌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. 일단은 로버트 키요사키에 의하면은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.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얘기했죠. 자산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,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정의에 맞춰서 집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, 이제 집은 뭐 내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빼간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동산 불패시나 뭐 이런 게 아직 좀 남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오른다,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버트 키요사키는 집이 자산이 아닌 이유로 5가지를 꼽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소유할 수 없는 집을 위해 사람들은 평생 일한다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현금 이렇게 많아, 이 집 사야지 하고서 모든 현금만 가지고 사는 경우는 없죠. 다 이제 대출을 껴서 집을 사게 됩니다. 평생에 한 번, 두 번 뭐 이 정도 사는 거죠, 사실은. 그리고 그 대출의 뭐 기한은 뭐 30년, 40년,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 빚을 갚는 대출 계약을 맺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삽니다. 그리고 이 대출 다 갚지 않죠? 이 대출을 갚다가 또 다시 집을 팔아가지고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죠.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집을 위해서 평생 일한다는 거죠. 한 번도 내 소유한 적이 없어, 사실은. 명의만 내 거지 뭐 은행 돈이 훨씬 더 많고. 그래서 일단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겁니다. 뭐 빚덩이니까 사실은 빚일 수밖에 없죠. 두 번째, 융자금 상환의 이자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지만 그 밖의 다른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고 모두 지불해야 한다. 이것은 이제 조금 우리나라 세법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. 근데 미국의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비용적인 처리 부분이 뭐 이제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는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일반인이 그냥 집을 사는 거와 사업자를 통해서 뭐 주택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사는 거랑은 또 그 세금 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,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. 세 번째, 어마어마한 재산세가 있다. 로버트 키요사키의 장인 장모님은 집의 재산세로 한 달에 1,000달러씩 냈다고 합니다.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1,000달러가 생길 리가 없죠.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도 종부세라는 부동산 세금 중에서 특히 센 세금이 있죠. 꼭 종부세가 아니더라도 일반 재산세에도 당연히 내야 되고요. 이런 관점에서 이 집은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기 때문에 이것은 집은 부채라는 거죠. 네 번째, 집값이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다. 70만 달러에 팔릴 집에 100만 달러의 전환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달라서 로버트 키요사키의 말이 이제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,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계속 거쳐왔고 약간의 뭐 등락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집값은
뭐 꾸준히 오른다. 뭐 요즘에 뭐 인구가 감소하거나 뭐 지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울, 특히 강남 뭐 이런 이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집은 가지고 있으면 오르게 되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집은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뭐 경험해 보셨지만 지금도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. 지금도 부동산 통계 같은 거 보면은 뭐 고점 대비 40%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집값이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닌 건 맞아요. 근데 불패 신화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한다는 거. 그래서 집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. 집은 자산이 아니다. 항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. 다섯 번째, 무엇보다 가장 큰 손실은 놓쳐버린 기회이다. 돈이 전부 집에 묶여 있으면은 수입이 자산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지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돈과 부채, 융자를 받아서 그걸 다 집 하나에 넣었어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그럼 나는 열심히 월급 받아가지고 그 이자 내는데 다 돈을 쓰게 되는 거죠. 그럼 나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. 뭐 다른 투자나 다른 걸 해볼 시간이 이런 게 없어요. 여유가 없어요. 오로지 그냥 집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채에 발목 잡혀서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은 집을 당연히 못 사고,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 비싼 집을 사서 그 집에 대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초반에 투자하지 않고 비싼 집을 살 경우에 세 가지 악영향이 인생에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. 첫 번째, 시간의 손실. 그동안 집 말고 다른 자산의 그 가치,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. 두 번째, 추가적인 자본의 손실. 집과 관련된 많은 유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. 근데 이게 지출로 나가지 않고 투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집을 샀기 때문에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. 세 번째, 교육의 손실입니다. 자기의 집과 저축만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 투자할 여력에 돈이 없습니다. 그 결과 다른 투자를 뭔가 배우거나 접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집이 자산이 아닌 5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로버트 키요사키가 꼭 맞다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. 다만 집이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다라든지 집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에는 그게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인구 감소, 뭐 지방 소멸, 뭐 여러 가지가 고령화, 저출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앞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집이 무조건 자산이다 부채다 이걸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로버트 키요사키가 하는 말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. 로버트 키요사키는 결과적으로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,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들을 늘려라. 그러면 부자가 된다.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집을 사라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정도는 구분하셔서 자산을 사서 모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